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시장 이슈 특징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특징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가 13포인트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6.4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아주 강하게 다시 치고 올랐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 알아보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모처럼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올라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그 내용 특징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오늘 국내 그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390원을 넘었습니다. 3.9원이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은 국내 주식시장에 다소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4.4를 넘었습니다. 오늘도 0.14를 올라서 4.44로 마감했는데 이 부분이 내일도 지속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흐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닥에서 18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관심사항 7월 3일 반도체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가장 그 두 쌍두마차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오늘 종가는 보합입니다. 81,800원에 마감됐고요. 거래량은 좀 줄었어요. 거래량 1,135만 주인데 어제보다 약 300만 주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4.4만 주 팔았어요. 이 부분은 뭐 거의 안 팔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관들은 35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이 그 23만 6천 원 정도 하이닉스가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12만 주 샀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여기 12만 주 샀고 기관이 6만 주 샀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 약 한 200만 주가 늘었습니다. 근데 왜 하이닉스가 오늘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S&P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에서 하이닉스가 AI 반도체의 경쟁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1, 2년 내에 매출 선두 자리 내줄 가능성이 낮다.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자 주가가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천 원까지 갔지만 이 부분이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4천 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7월 5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이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전고점 8만 6천 원에 터치할 수 있냐 없냐 그 흐름이 남아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5세대 반도체, AI 반도체, HBM3E 버전 이쪽 지금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지금 약간 좀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출렁출렁하기도 하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3분기 내에 풀어내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HBM 그 3E 지금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진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3분기에 돌파를 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7월 3일 강세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7월 3일 강세 테마는 역시 2차전지, 특히 생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차전지가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여기. 그리고 전력 생산, ESS 이 부분도 강했고요. 유리기판, 뭐 SKC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동부하이텍, 그 다음에 하이닉스 등등이 강했고요. 2차전지, 리튬, 소재 다 좋았습니다. LNF, 그 다음에 소재 산업도 다 좋았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테슬라발 2차전지 기대감, 실적 개선감,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7월 3일 코스닥 특징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모처럼 1862억을 순매수했어요. 코스피 현물보다 오히려 매수를 더 많이 했죠. 코스피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뭐 885억 샀는데 코스닥에서 1862억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앞으로 좀 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어떤 종목을 샀나 했더니 낙폭군 우량주, 그 다음에 실적주 중심으로 매수했다. 딱 두 가지, 낙폭군 우량주, 실적주 두 가지 버전으로 매수했습니다. 종목을 봤더니 뭐 에코프로 2차전지 그렇죠? 에코프로 BM, 재룡전기, 그 다음에 테크윙, 리노공업.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 낙폭 과대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에서 후공종에서 확실하게 실적을 많이 내는 종목, 이 종목 중심으로 많이 담았다, 골라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원주도 좀 보겠습니다. 자원주는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장중에 등락이 있었고 뭐 상승 하락 계속 반복됐는데 종가는 57,400원, 마이너스 200원입니다. 뭐 매우 뭐 조정은 적었죠. 거래량은 183만 주,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최소한 한 250만 주 이상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오늘 외국인이 이틀 연속 샀어요. 5만 1주 샀고, 그다음에 기관은 8천 주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연기금은 3만 6천 주 샀어요. 따라서 자원주에서는 연기금이 가장 대장인데 연기금은 꾸준하게 하락할 때마다 산다.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역시 계속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저점 매수,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추세 이탈 하락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52,500원 얘기했어요. 오늘 종가 45,100원인데 1,100원 하락했습니다. 뭐 거래량도 435만 주 됐는데 어제 대비 반으로 줄었고요. 오늘도 기관이 20만 주 팔았습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는 이 부분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자원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 미국의 국고채 금리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고채 금리 왜냐하면 10년물짜리 금리 동향이 미국의 증시 또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자금 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국고채 금리가 4.42 정도 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4. 또는 뭐 2 정도 됐어요. 4.2. 이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4.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늘 4.4410 오늘 이렇게 마감했어요.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위험 신호에 갔어요. 위험 신호에. 만약에 이게 4.5를 넘어가 버리면 미국 시장, 금융 시장은 조정이 좀 세게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관심 있는 동향 테슬라 주가인데 테슬라가 오늘 종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테슬라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 전까지 테슬라가 135달러까지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100달러가 올라갔어요. 그죠? 한 달 보름 100달러가 올라갔어요. 이 흐름으로 보면 확실하게 테슬라가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다. 오늘 오전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 급등한 요인은 2분기에 인도 전기차의 그 선정량이 44만 대 정도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그 2차 전지의 그 실적 하락 우려감을 좀 털어내면서 낙폭 큰 만큼 강하게 반등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가 강하게 동반해서 전부 치고 올라왔어요. 생산, 제조, 뭐 양극재, 음극재, 전극재 다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테슬라 주가 동향 잘 살펴봐야 된다. 반면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는 조금 조심스럽죠.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털커덕. 지금 약 2주째 털커덕입니다. 2주째. 이렇게 털커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 거품 논란, 고점 논란 있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단기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하반기에도 빅테크 장세가 계속된다는 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조금 더 기간 조정 거쳐서 실적 장세로 가는 조금 더 좀 확인한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하락 지지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자, 참 7월 4일 관심 이슈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 금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 체크해야 되고요. 미 대선 이슈가 계속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불확실성,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달러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달러 강세 이 부분 체크해야 됩니다. 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관심입니다. 일단 9월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동향, 하반기 빅테크의 실적, 계속성 여부 체크해야 되고요. 미 채권 금리, 10년물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종가는 4.44인데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느냐, 조정받느냐, 횡보하느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플레가 상당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는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9월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먼저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 일정에서 주요 체크 포인트 이제 오늘 밤 발표되죠. FOMC 그 6월 달에 미 연준 위원들의 회의했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위원들이 그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 하는 코멘트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월 5일 발표되는 비농업 분야 고용지표 6월 달에는 예상보다 살짝 올라갔어요. 이게 취업이 더 많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실업 지표는 4%가 나왔거든요. 실업 지표는 더 안 좋았어요. 그런데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는 좋았어요. 따라서 불일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는 거의 뭐 9월이냐 12월이냐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6월 CPI 7월 11일에 발표되죠. 이 수치 역시 매우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이슈가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조금씩 시장 기조가 달라지고 있고 2차 전지 분야로 달라지고 있고 반도체는 눈치 보면서 실적 확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군들, 낙폭과대 우량주들, 외국인들 많이 담았는데 이 종목군들에서 어느 종목군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인지 또 주시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도커피의 김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